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부 토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큰 폭으로 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폭으로 냈느냐? 1,000원대에서 단 2달 만에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부 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일을 받을까요? 조금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자, 삼부토건, 윤 대통령, 우크라 재건 발언의 주가 급등,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삼부토건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MOU가 어떤 건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OU는 한국말로 하면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1200조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추산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얼추 이렇게 봤을 때 1200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삼부토건이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사실 조금만 되더라도 삼부토건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들러붙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도 이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정부 단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방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자, 그런데요. 삼부토건의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자, 이게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전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도 신고가 달성 이후에는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제 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뭐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삼부토건이 올라간다, 뭐 전쟁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뭐 삼부토건에 대한 호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요. 매물대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매물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신고가도 그렇고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에 삼부토건이 왜 5월달, 6월달, 7월달에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가는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삼부토건이 먼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쵸? 재료를 만들었으면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는데 우선 가서 깃발 하나 꽂고 왔어. 그쵸? 깃발 하나 꽂고 오고 나니까 삼부토건의 상태는 어때요? 여기 보세요.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20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금리예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삼부토건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삼부토건 내에는 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부토건에서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내용입니다. 자, 유상증자를 하고요. 유상증자는 대략 25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자 배정이에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냥 주인을 정해놓고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삼부토건에 주식을 줄 테니 돈을 달라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주식을 줄까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이 주겠어요? 절대 안 주겠죠. 그쵸? 그래서 가격을 싸게 줍니다. 할인해서 주죠. 그러면 첫 번째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 이미 자금에 대한 확보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250억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붙이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아무리 사업적인 무언가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250억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뭔가 뭐 삽이라도 한번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합니다.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환사채 CB를 발행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너한테, 즉 내가 삼부토건에 돈을 빌려줄 테니 주가가 떨어지면 네가 나한테 이자와 돈을 갚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빌려준 돈을 얼마의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꿔줘라. 그러면 이것도 투자금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보통 삼자배정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에서 삼자배정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오리지널 작전주에서 삼자배정을 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돈이 없는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스토리가 자, 삼부토건 부채가 높다. 이 부채는 자본 잠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삼부토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버냐? 돈을 못 벌어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적자가 하루 이틀 나온 일이냐? 아니에요.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고 MOU를 체결했대요. MOU. 그러면 이걸 좋게 봐줄 수 있나요? 당연히 재료를 만들러 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누가 와도 좋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재료는 만들었으니 제대로 한번 해먹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삼부토건에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면 기존 주주들한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뭐 빚 갚으려고 유상증자 할래요, 뭐 이런 자금의 출처를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3자 배정으로 주인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250억, 그리고 나머지를 12 전환사채로 250억, 그래서 합쳐서 500억의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00억이 삼부토건에 딱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삼부토건이 목적 외 자금 조달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법인의 자금이 들어가면 함부로 못 써요. 특히나 상장 기업이라면 이건 바로 징역 갈 수도 있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말고요, 여기랑 조인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삼부토건이 무언가 재건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걸까? 그 목적으로 돈을 넣은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매물을 받아먹고 또 한 번 올리고 매물을 또 받아먹고 또 한 번 올렸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올리게 만든 이 주체 세력하고 그리고 3자 배정과 12의 자금을 투입한 세력이 같은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부토건이 다시 신고가를 냈는데 여기서 따라붙을 게 아니라 얘네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 너 얼마에 살래? 자, 제가 7월 초에도 삼부토건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서 그렇게 크지 않았죠.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단기 보유 전략은 말씀드렸죠. 심리.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예요. 심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절대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장중에 보고 있으면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이거를 뭐 무한정 내가 뭐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무조건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 첫 시작점이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부토건에 대한 가격 전략과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모두 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두월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부토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부토건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여야 됩니다. 신고가를 달성한 주식이 아니면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올라가는 주식은요. 항상 직전 고가 또는 최고가 아니면 뭐 특정한 가격대를 넘고 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이걸 넘을 수 있고 저런 재료는 이걸 넘을 수 없고 이렇게는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아예가 아니라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신고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신고가는 공통된 점입니다. 이 지점 자체가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거.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가 동반되고요. 거래는 돈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가 선택해서 나온 결과가 신고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믿고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고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가 무엇으로 작용할까요?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저항을 뚫어내면 여기서는 토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한 단계를 거치면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눌림목을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공략할 거냐, 그것보다 눌림목을 진짜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를 붕괴시키고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신고가를 형성한다. 그러면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삼부토건은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제가 그 재료에 대해서는 풀어드렸죠. 얘네 3자 배정하네. 얘네 CB도 발행하네. 그럼 뭐겠어요? 이 두 가지가 무언가 이유가 있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주식을 봤더니 신고가네. 그쵸? 신고가니까 먼저 받겠죠. 그러면 이 주식은요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실제 어디까지 가느냐? 재료가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근데 재료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날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끝날지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주가가 아직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격 얼마에 살래? 그쵸?
그리고 그 가격은 무조건 말씀드리죠. 항상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는 건 말씀드리죠. 한 번의 시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 번의 시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면서요, 이 추세를 먹기 위한 투자 심리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장기간 수익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보유 전략, 그 단기 보유 전략의 목적은 심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공개된 공간에 링크를 걸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자 여기 보세요. 19페이지까지 있죠.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부토건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 기업이 새롭게 500억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업 모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업 모델은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500억이나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주체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물론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 일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무지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한통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이 삼부토건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무조건 심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로 끊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뭐 삼부토건에서 뭐 한다, 뭐 대통령이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 오른다고 따라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노리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